안녕하세요. 전문교과2 온라인 콘텐츠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응용 동작 1번 상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전시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LC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각 실린더와 그리고 센서 등을 나타낸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GMWin 프로그램의 주요 단축키와 변이 단계 선도에 대해서 보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난 차시 내용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응용 동작 1번의 제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응용 동작 1번에서 컨베이어 동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응용 동작 1번 제어 흐름을 대략적인 설명으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 응용 동작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응용 동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용 동작은 여기 금속 물품과 여기 비금속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조건에 따라 나누는 간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응용 동작에서 보통 처음에는 여기 A 실린더 옆에 있는 매거진에다가 해당 물품들을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생님이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실린더, 자, 이거를 공급 실린더라고 합니다. A 실린더는 공급 실린더다. 자, 요거를 자, 공급 실린더가 물건을 공급하고 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B 실린더가 있는데요. B 실린더는 가공 실린더라고 합니다. 또는 드릴 가공 실린더 또는 가공 실린더라고 불리는데, 여기 드릴 가공 실린더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 드릴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드릴날은 안 달려 있고요. 실제 돌아가고 물건을 가상으로 가공한다 라는 의미에서 실린더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릴 가공 실린더를 내려서 다음과 같이 물건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자, 아직은 지금 드릴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진을 하게 되면 여기 C 실린더 보이죠? C 실린더는 송출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송출 실린더는 뭐냐면은 보낸다. 어디다가? 바깥에다가 보낸다. 어디다가? 어느 바깥에? 여기 컨베이어 보이죠? 컨베이어 벨트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자, 송출 실린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컨베이어가 바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컨베이어가 작동을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자, 유도용 센서, 용량용 센서, 유도용 센서와 용량용 센서에 의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분류가 된 다음에, 자, 금속 또는 비금속이 중간에 이게 지나가다가 D 실린더에 의해 이렇게 배출이 된다. 또는 D 실린더는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박스하고 요 박스, 자, 이 박스와 이 박스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박스는 저장 박스 또는 양품 저장 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배출 박스 또는 불량품 배출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분류를 해서 배출 박스에 이렇게 빠지든지 아니면 저장 박스에 저장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D 실린더는 배출 박스에다가 이를 저장한다고 해서 배출 실린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여기서는 A 실린더, B 실린더, C 실린더, 그리고 D 실린더가 각각 다른 의미로 불린다라는 거. A 실린더는 공급 실린더, B 실린더는 가공 실린더. 어떤 걸 가공하죠? 드릴 가공 실린더. C 실린더는 송출한다고 해서 송출 실린더. 마지막으로 D 실린더는 컨베이어에 있는 물품에서 불량품 배출 박스에 배출을 한다 해서 이를 배출 실린더라고 이름을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응용 동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행과제 2차 시 첫 번째 2-1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는 GM Win 프로그램이 창이 띄어져 있고 왼쪽에는 수행과제에 해당되는 PDF 파일이 띄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출력 활동표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2-1 과제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과제.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지난 기본 동작에서는 변이 단계 선도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나타내는 변이 단계 선도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LD에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 응용 동작을 다루는 시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장 형식으로 구성된 문제를 해석을 해서 이거를 바로 LD에다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적응하기가 어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선생님과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 과제, 그래서 레이블에서 행제로에서 자, 설명문 엔터를 칩니다. 자, 여기서 설명문 롱에서 설명문에서 자, 응용 동작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응용 동작이라고 치고 적당히 뭐 행 9번이나 10번 내려와서 설명문 역시 추가. 그래서 출력부를 만들어 봅니다. 자, 출력부를 만들었으면 지난 시간에 뭐부터 했죠? 출력부에 있는 접점과 코일, 즉 자, A 실린더, B 실린더, C 실린더, D 실린더, 녹색 램프, 황색 램프, 적색 램프 등을 자, 접점과 코일로 표현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F2번은 A 접점, F3은 B 접점, 그리고 코일은 F6이죠. 자, 그래서 F2, F3, F6, F2, F3, F6, F2, F3, 자, F2, F3, F6, F2, F3, F6.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A, B, C, D, 녹램, 황램, 그리고 정램, 그리고 자, 두 줄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A 전솔, A 호솔, B 전솔, C 전솔, D 전솔, 녹램, 황램, 정램, 컨베이어, 그리고 드릴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A 전솔, 호솔, B 전솔, C 전솔, D 전솔, 녹색 램프, 황색 램프, 적색 램프에 대해서 코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새로운 코일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컨베이어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컨베이어 다시 입출력 할당표로 올라가면 컨베이어가 뭐로 나와 있죠? 자, 변수 이름이 컨베이어, 네임드 변수를 컨베이어로 약속을 했고, 자, 컨베이어 정회전 구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1차시 시간에 여러분들 생산 자동화 기능사 실습 장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봤고, 거기에서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고무처럼 된 게 이렇게 그 물품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봤었죠.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 이게 비록 구동시키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 응용 동작에서 물품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처리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베이어 뜻하고 그 반면에 여기 드릴 모터라고 써있죠. 드릴 모터는 뭐죠? B 실린더. 자, 드릴 가공 실린더, B 실린더에서 연결된 자, B 실린더에서 연결된 드릴 모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 표현을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 과제 1.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응용 동작 1번. 아래 동작이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문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된다. 1초 후에 공급 실린더가 공급 실린더가 뭐라고 했죠? 아까 네, 여기서는 실린더 CYL1이라고 했죠. 이거 실린더 1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CYL1은 바로 무슨 실린더다? A 실린더입니다. 자, 그리고 CYL2는 여기서 B 실린더를 타겠죠.
자, 그리고 CYL3은 뭐라고 하죠? C 실린더. 그리고 여기에서는 D 실린더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후에 공급 실린더, 뭐라고 했죠? A 실린더가 전진을 하여 공급을 하고 후진한다. 단 매거진에 물품이 없으면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매거진 옆에 바로 공급 실린더가 있는데 그 실린더가 물품을 공급을 하고 후진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동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구동된다. 드릴 모터가 뭐라고 했죠? 드릴 모터는 이 B 실린더, 드릴 가공 실린더, B 실린더 끝에 달려있는 드릴, 돌아가는 드릴을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돌아가는 드릴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터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일 뿐입니다.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구동된다. 1초 후에 드릴 가공 실린더 B 실린더가 전진을 한다. 전진 완료하고 3초 후 후진한다. 그리고 역시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정지한다. 자, 송출 실린더 뭐라고 했죠? C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을 해서 물품을 컨베이어로 보내면, 송출시키면, 송출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컨베이어가 동작을 한다.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하여, 이거는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판별이 구분하다. 구분하여 금속일 경우에는 황색 램프가 점등. 자, 여기서 점등과 점멸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점등되고 비금속일 경우 황색 램프가 2초 간격으로 점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점등이란 말은 그냥 켜짐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켜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황색 램프가 켜진다. 켜지고 비금속일 경우 황색 램프가 2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자, 전멸한다는 뜻은 뭘까요? 깜빡입니다. 깜빡이. 깜빡 하는 거를 전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켜졌다가 2초 동안 꺼졌다가 이거를 바로 2초 간격 전멸이라고 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컨베이어 끝에 있는 저장상자. 자, 여기서 저장상자가 뭐라고 했죠? 양품 상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끝까지 쭉 가다 보면은 상자가 하나 나타날 겁니다. 좀 전에도 선생님과 같이 저장 상자의 위치를 같이 한번 알아봤을 겁니다. 봤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저장 상자란 양품 상자를 뜻합니다. 물품을 배출한 후 컨베이어는 정지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램프는 소등한다. 소등이 뭐죠? 꺼진다. 꺼지는 걸 소등이라고 합니다. PB2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1의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다시 다 끝나면은 다시 1번 PB2를 눌렀을 때 1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워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실습하는 내용을 잘 따라와서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거를 쉽게 여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잘 따라 주세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일단은 램프는 일단 지웁니다. 램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모터도 지웁니다. 드릴 모터도 지우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드릴 모터가 있네요. 이거 지우고. 자, 여기도 황색 램프 지우고, 황색 램프 역시 지우고, 컨베이어 어딨죠? 컨베이어가 동작, 컨베이어도 지우겠습니다. 자, 지운다라는 얘기는 영영 이거를 지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 쉽게 생각하려면 요 램프와 컨베이어와 드릴 모터를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실린더와 여기 나오는 뭐라고 했죠? 타이머만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1초 후에, 1초 후에, 그리고 3초 후에, 1초. 자, 이거는 다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타이머와 실린더를 일단을 구분을 해보자.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중요한 것, 타이머와 실린더 일단 고려한다. 자, 타이머와 실린더만 일단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나중에 드릴 모터, 컨베이어, 램프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타이머하고 실린더부터 일단 고려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게 드릴 모터, 컨베이어, 램프다. 일단은 실린더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다음 동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타이머와 실린더다. 그래서 타이머와 실린더를 고려해서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일단 지우라고 했죠. PB2 버튼을 누르면 바로 뭐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1초 후에 A 실린더가 전진을 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F3, F6, F2, F2, F4, F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느냐? 자, 매거진이라는 변수 매거진을 써놓겠습니다. 매거진은 여기서 ix 0.0.12를 12의 주소를 갖는 센서를 매거진 센서로 합니다. 자, 어딨죠? 여기 입출력 할당표에서 S1 매거진 센서, 물품 감지 센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매거진 센서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A 실린더 옆에 매거진에다가 물품을 처음에 동글동글한 데다가 집어넣고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품 감지 센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매거진에 물품이 있다. 자, 매거진에서 물품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죠? A 접점에서 B 접점으로 바뀌겠죠. 구동 중일 때는. 자,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PB2를 집어넣습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A 접점이 되고 PB2를 누르는 순간 역시 A 접점에서 B 접점이 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는 순간 A 접점에서 B 접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를 만드느냐? 기본 동작에서는 R1, R2, R3 이렇게 나갔죠. 자, 응용 동작에서는 M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M1 입력을 해봅니다. M1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도 역시 M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는데 PB2를 이때 누르면 M1이라는 코일 릴레이가 여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전기가 통한다, 대전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말로 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1초 후에 공급 실린더가 전진을 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M1이 만들어졌는데 M1에 의해서 출력부로 갑니다. 출력부에서 M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M1 A 접점을 집어넣으면 A 전솔이 작동을 해서 A가 전진을 하겠죠. 자, 그럼 A가 전진을 했으므로 자, 다음 번은 뭐가 들어가요? A 전센 M1 M2.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M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A가 전진을 했어요. A가 전진을 하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A 전진 다음에 바로 A 후진이죠. 그러면 M2에 의해 A가 후진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M2를 집어넣고 역시 여기다가 M2를 집어넣습니다. A 전솔 B 접점에다가 M2, A 후솔 A 접점에다가 역시 M2.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한 바이기도 합니다.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M2에 의해 A가 후진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A 후센 M2 다시 M2 M3 다시 여기 M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가 후진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다.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초 후에가 나오죠? 그럼 1초 후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 아, 선생님이 하나 착각을 한 게 있네요. 자, 여기서 PB2 버튼 누르면 바로 뭐를 한다? A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 1초부터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M1부터 M2까지 하고 뭐를 한다? T1, T#2res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다 뒤로 밀리는 거야. M1, M2, M3 여기서 M4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M2, M3이 들어가고 여기는 M4, M5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M4가 들어가겠죠? M4가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출력부에도 바뀌겠죠? 자, 요거 입력부를 출력부로 바로 반영하는 방법. 센서 옆에 접점을 보면 됩니다. A 전센 옆에 뭐가 있죠? M2가 있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M2를 집어넣는다. A 후센 옆에 뭐가 있어요? M3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M3을 집어넣습니다. 자, A 전설 B 접점이 M3이니까 A 후설 A 접점도 바로 보다 M3이다. 그럼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자, 선생님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M4야. 그 다음에 M4까지는 하고 이제 1초 후에 뭐가 구동된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지웠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자, 이것만 추가를 해봅니다. 자, 지금 여기 2번 하는 겁니다. 2번 1초 후에 드릴 모터는 일단 여기서는 배제를 시키고 일단은 요 타이머만 일단 중요하니까 타이머부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M4부터 M5까지 뭐를 집어넣느냐? 타이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뜨는 오류입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L을 추가해서 자리를 추가합니다. F9를 누르면 펑션 블록, 여기서 TON이란 펑션 블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 보다 이레스를 집어넣습니다. T# 이레스 4번부터 5번까지가 T# 이레스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또 뭐야? 1초가 또 나오네? 그럼 1초 또 집어넣어야죠. 선생님 2초 그냥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다가 그냥 2 집어넣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따가 드릴 모터를 구동시키는데 시점이 M5부터 드릴 모터를 일단 구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 그죠? 이거는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장 먹기로 타이머 1초짜리를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5부터
역시 M6까지 두고 펑션 블록에서 TON 펑션 블록을 불러와서 T#1S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했어요. 1초 후에 다시 나왔지. 그럼 M6에 의해 드릴 가공 실린더가 전진한다. 자, M6에 의해 B 실린더가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M6으로 B를 전진해보자. 그러면 B 전술의 A 접점에다가 M6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M6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전진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 B 전센 2를 감지를 하겠죠. 그래서 M6, M7, M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진한다. 그리고 전진 완료 후 3초라고 했죠. 그럼 또 뭐예요? 타이머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다시 여기서 M7에서 M8까지 뭐를 집어넣는다?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T#3S. 자, 타이머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3초 후에 또 후진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B 실린더가요. B 실린더가 후진한다고 했으니까 뭐다? M8에 의해 자, B 전술에 B 접점에다가 M8을 집어넣습니다. 자, M8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역시 이걸 B 후센이 알아차리고 M9를 만듭니다. 그죠? 자, M9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타이머가 나오죠? 그럼 타이머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다시 입력부에서 M9에서 M10까지 집어넣어보고 그럼 여기다 몇 초짜리 타이머? T#1S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드릴 모터 정지시킨다. 이건 이따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지금 일단 지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모터 일단 X 쳤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보다 뭐부터 고려를 한다? 타이머 실린더만 일단 고려를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드릴 모터, 컨베이어, 램프 등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M12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이제 5번 원문 5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실린더 전후진하여. 자, 그럼 뭐다? C 실린더입니다. 자, C 실린더가 전후진을 한다. 그러면 M10에 의해 C가 전진하겠죠.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바로 뭐 타이머도 없고 바로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M11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출력부 그냥 스킵했다고 해서 입력부를 그냥 스킵한다? 안 됩니다. 역시 뭘 만든다? 다시 C 전센 M10 M11 그리고 방금 전에 M11이 추가됐죠? C 후센 M11 M12 자, 그렇잖아요, 그죠? M12까지 만들어졌다. 전후진하여 컨베이어를 송출시키면 컨베이어가 동작한다. 자, 컨베이어가 동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으므로 이제 다음 챕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컨베이어가 동작한다. 자, 이거는 뭐를 집어넣느냐? 자,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8이라고 씁니다. 8. 자, 뭐다? 컨베이어는 8이다. 컨베이어가 왜 8일까요? 자, 뭘 추가하느냐? M12에서 M13까지를 일단 추가를 해보고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펑션 블록 TON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또? T#8S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죠? 자, 아까 선생님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컨베이어 C 실린더에 의해서 컨베이어의 어떤 처음 시작점에서 그 물품이 이렇게 보내지면 컨베이어 시작점에서부터 끝에 있는 저장 상자에 떨어지기 전까지 약 8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8초를 넣은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일단은 저장해 놓겠습니다. 요거 창을 누르고 컨트롤 S를 누릅니다. 그럼 저장이 됐죠? 자, 저장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출력부에서 컨트롤 L을 눌러서 컨트롤 L 충분히 줄을 띄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행 35. 자, 여러분들은 물론 행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엔터를 치고 레이블에다가 설명문을 추가합니다. 설명문 뭐를 할까요? 금속, 비금속 판별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판별.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생산 자동화 기능사 기기를 보면서 컨베이어 출발할 때쯤에 센서 3개가 센서 3총사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는 용량형 센서, 하나는 유도용 센서, 또 다른 하나는 포토 센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량용 센서와 유도용 센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 접점과 B 접점과 코일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만들어 보고 그 뒤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와 봅니다. 자, 여기다가 용량형, 유도형, M1 금속, 여기 역시 용량 금속, 끝에 여기다가 비금속. 이렇게 판별식을 꾸며봤습니다. 자, 여기서 용량형은 뭘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직접 여기 어드레스가 IX 0.0.14라고 나와있죠. 자,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입출량 할당표에서는 IX 0.0.14가 뭐라고 써있죠? 내용이 용량형 검출 센서라고 써있습니다. 자, 용량형 검출 센서란 모든 물품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센서를 말합니다. 모든 물품입니다.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사람의 손가락이든 그 어떤 물체가 그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물품이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량형 센서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도용 센서는 0.0.15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유도용 금속 감지 검출 센서로 합니다. 여기서는 금속 감지를 하는 거죠. 금속만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유도용 센서로 합니다. 그래서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반응하는 물체를 바로 뭐라고 정의하자? 금속이라고 정의하자. 여기서 금속은 뭘까요? 메모리 할당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 M도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기본 동작에서 R1, R2, R3 이것도 또한 메모리 할당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변수가 입력된 거는 각 이 직접 변수하고 연결된 구성 요소가 반응을 하거나 작동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단순하게 메모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금속과 역시 금속도 여기 메모리로 쓰이고 비금속 또한 역시 자동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PLC 기기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름으로만 인식이 될 것이지 의미 있게 인식을 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 점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용량형 센서와 유도용 센서가 모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금속. 용량형 센서는 구분을 가능하지만 유도용 센서는 구분을 못하는 게 바로 뭐다? 비금속. 여기다가 금속 비접점을 놓은 것은요. 이게 실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모두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비접점을 인터로컬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그냥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차함수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쓰면 자,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이 실근이 많이 풀렸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를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이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용량형, 유도형, 이거 금속, 비금속 판별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외워서 쓰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암기를 해두시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내려와서 자, 금속일 경우는 뭐다? 황색 램프가 점등된다. 그리고 비금속일 경우는 황색 램프가 2초 간격으로 깜빡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황색 램프를 일단 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램프. 자, 황색 램프가 뭐죠? 자, 금속일 경우는 점등이 되고 비금속일 경우는 뭐다? 깜빡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속일 경우는 여기다가 비접점을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일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켜라. 황색 램프를 키라라고 하는 건데 비금속일 경우는 깜빡여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 각각을 뭐로 연결했다? 병렬 연결을 했다. 지난 시간에 실린더를 2번 이상 움직이려면 뭐를 출력부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라? 병렬 연결을 해라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금속일 경우와 비금속일 경우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는데 이는 병렬 연결을 통해서 각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병렬 연결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켜지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깜빡이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 깜빡거리는 그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깜빡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머 2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부 밑에다가 깜빡이를 깜빡이를 하나 추가해요. 그래서 타이머를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 B접점과 코일 그리고 A접점과 코일을 한 줄씩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 이름은 자동 변수로 아무 의미 없는 A1, A2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B접점은 A2를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시켜서 A2, A1 또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크로스를 시켜서 A1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A1, A2, A2, A1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다가 타이머를 추가합니다. 몇 초짜리라고 했죠? 2초 간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자, 펑션 블록 F9를 눌러서 TON 펑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ES를 추가합니다. 역시 펑션 블록 F9를 눌러서 TON을 추가한다. 여기다가 역시 TES를 추가해 줍니다. 자, 다음과 같이 깜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코일이 중요하다? A1 코일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A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비금속을 깜빡이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뭐를 하죠? 자, 이제 디존솔은 일단은 여기 나와 있질 않네요. 그래서 디존솔 줄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녹색 램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색 램프 또한 나타나질 않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는 녹색 램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램프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줄에 어떻게 된다? PB2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한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만들어지죠? 어떤 코일이 만들어지죠? M1 코일이 여자가 되죠? 자, M1 코일을 여자가 되므로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M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깜빡이지를 않으니까 여기처럼 A1을 집어넣는 경우가 아니니까 여기는 뭘 집어넣는다? F4를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 램프는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한다. 그러면 요 M1은 뭐다? 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켜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봅니다. 일단 들어오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출력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부에서 자,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력부에서 안 들어간 게 컨베이어 모터가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자, 컨베이어가 동작된다. 컨베이어는 몇 초다? 8초다. 8초라고 했죠? 8초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8초를 찾아봅니다. M12, 13이죠. 자, 컨베이어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을 할까? M12번부터 M13번까지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냐? M12, M14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모터가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찾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릴이 언제 구동되죠? 드릴 모터가 1초 앞에 구동되죠? 자, 그럼 이 1초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A가 후진했을 때 바로 1초가 나오잖아요. A가 후진하고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구동된다. 그럼 어느 시점이야? 입력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A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 M4가 만들어지죠. 자, 후진한 다음에 또 M4에서 1초 후에 뭐가 되죠? 1초 후니까 M4에서 1초 후에 M5죠. 그럼 뭐다? 모터는 M5번부터 구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언제쯤 하죠? 3초 후에 후진하죠? 뭐가? 드릴 실린더가. 그 다음에 1초 후에 드릴 모터가 정지한다. 전진 완료 3초 후에 후진. 자, 전진 완료 3초 후. B가 전진을 하고 3초 후에 후진하죠. 그러면 후진한 다음에 또 뭐야? 1초 후에 또 드릴 모터가 정지를 한대. 그러면 후진한 다음에 1초 후니까 후진한 시점이 M9, 1초 후 시점이 M10이죠. 그럼 M10에서 뭐를 한다? 드릴 모터가 정지한다. 그러면 M5에서부터 M1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M5에서 M1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가 벼있을 것 같아요. 비접점 하나 벼있죠? 자, 여기서는 뭘 집어넣을까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집어넣느냐? 컨베이어 끝번호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같이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끝번호는 8초짜리 타이머 마지막에 오는 릴레이 번호를 컨베이어 끝번호로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강까지 가면서 이 컨베이어 끝번호, 이 M13, 요 해당 과제에서는 M13을 컨베이어 끝번호라고 했죠. 근데 다른 과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M13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베이어가 끝날 때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요 과제에서는 M13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끝번호 M13이다. 그래서 컨베이어 끝번호는 M13. 그러면 컨베이어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된다? 배출한 후 컨베이어는 정지한다. 자, 컨베이어가 8초 동안 움직여서 그 8초 안에 끝에 있는 저장 상자의 물건을 적재하면 어떻게 된다? 정지한다. 전체가 정지한다. 그런 다음에 정지가 된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램프는 소등하는데 PB2를 다시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2-1 과제를 수행해봤습니다. 자, 바로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동작 영상은 자, 온라인에서 접속 쓰기 모드런 모니터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생님은 개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실행해 보지는 않고 잠시 후에 실습장에 가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작을 구동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을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는 깜빡이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까만색은 여자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까만색은 여자 상태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지금 M13이 현재 B접점인데 까만색이네요. 그러면 여자 상태네요. 예, 맞아요. B접점은 기본이 닫힌 접점, 즉 전기가 통하는 접점, 즉 보다 여자 상태인 접점을 말합니다. 자, 여기 코일이 여기선 켜지질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A1 B접점 봅니다. 자, 여기는 A1 코일이 2초 단위로 깜빡깜빡 하고 있죠. 2초 단위로 여자 상태였다가 소자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해당되는 코일을 여기다 B접점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비금속이 검출이 되면 비금속 A접점이 여자 상태로 바뀌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황색 램프가 어떻게 된다? 깜빡깜빡 할 겁니다. 자, 바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과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2-2 과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좀 전에 2-1 과제에서 지역 변수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2-2 과제는 2-1 과제를 다른 이름으로 역시 저장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과제와 2-2 과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죠? 배출 실린더입니다. 이게 바로 보다 D 실린더가 움직인다라는. 2-1 과제에서는 배출 실린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D 실린더가 존재하지 않는데 2-2 과제에서는 D 실린더를 활용하는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원을 공급하면 황색 램프와 적색 램프가 번갈아서 1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깜빡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했죠? 깜빡이는 일단 지우고 중요한 게 보다 타이머랑 실린더만 고려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타이머하고 실린더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매거진의 물품이 있을 때 PB2를 누르면 황색 적색 램프가 소동된다? 아, 이게 뭐지?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보다 공급 실린더가 자, 중요한 게 빨간색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한다. 그리고 타이머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실린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3초 역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 실린더 C 실린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동작이 시작된다. 자, 이건 뭐라고 했죠? 8초라고 했죠? 여기다가 8초를 표시해 둡니다. 금속일 경우는 녹색 램프, 비금속일 경우는 0.5초 간격 깜빡이. 그쵸? 녹색 램프가 D 실린더가 배출 상자 물품 적재를 하고. 자, 배출 상자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불량품 상자라고 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실기, 장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동작이 완료되면 황색 램프, 적색 램프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깜빡인다라는 건 일단 다 무시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매거진에 물품 있을 때 자, 한번 자, 매거진 PB2를 누르면 M1이 들어갑니다. 자, M1이 들어가죠. 자, M1은 뭐를 하죠? M1으로는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고 물품을 공급하고 후진합니다. 이렇게 써있네. 그럼 여기다 M1 A 전솔 A 접점에다가 M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 전센 M1 M2 그래서 M2가 들어가. 자, 그리고 공급하고 후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역시 M2가 들어가. 역시 A 전솔 B 접점에 M2가 들어갔으므로 A 후솔 A 접점에도 역시 M2가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A가 후진했으므로 A 후센 그리고 M2 M3 자, 여기 M3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M3이 들어갔어. M3 바로 뭐가 나오죠? 여기까지 했는데 바로 타이머가 나옵니다. 타이머를 표시해 봅니다. 자, M3에서 다음번은 뭐겠어요? M4가 있는데 이게 몇 초 차이다? T샵 B레스 1초 차이다. 1초 후 일단 드릴 무시하고 보다 B 실린더가 전지한다. 1초 후에 보다 B 실린더 드릴 실린더가 전진을 한다. 드릴 가공 실린더 여기 과제 2-1에서는 드릴 가공 실린더라고 있는데 2-2에서는 드릴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실전 문제에서도 드릴 가공 실린더가 나올 수도 있고 드릴 실린더라고도 말을 하고도 합니다. 자, 참고로 2-1번 과제와 2-2번 과제는 최대한 기출 문제 와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드릴 실린더는 드릴 가공 실린더라고도 합니다. 자, 드릴 실린더가 움직인다. 그럼 뭐야? M4로 B 전솔에다가 M4가 자, B 실린더가 드릴 실린더입니다. M4로 전진했으니까 역시 이거를 뭐야? B 전센이 이를 받고 M4에서 M5까지 만들어졌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뭐야? 3초가 또 나오네? 그러면 3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M5에서 M6까지. 자, 3초짜리 타이머를 만들었어. 자, 3초가 한다. 그 다음에 후진한다. 후진을 완료한다. 3초를 드릴링하고 후진한다. 3초를 자, 드릴링에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3초 후진. 자, 3초 후에 후진한다. M6으로 이제 뭘 집어넣는다? B 전솔에 B 접점에 M6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야? 이제 후진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받아요, 이걸? 자, B 후센 M6 M7이 받습니다. 그렇죠? 자, B가 후진했을 때 M7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C 실린더가 전후진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바로 M7번으로 M7 C 실린더 전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진했으니까 C 전센 M7 M8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M8에 의해 C가 후진하죠? M8. 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8 여기까지 해서 전후진하여 C가 M8에 의해 자, C가 후진했으므로 자, 다시 보다 C 후센 M8 M9가 들어갑니다. 자, 역시 M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M9에서 자, 송출 실린더가 전후진을 했어.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가공품이 컨베이어 옮겨지면 컨베이어 동작이 시작된다. 자, 컨베이어는 보다 8초라고 했습니다. 8초. 자, 8초. 자, 그럼 이거 뭐야? 9에서 10까지, M9에서 M10까지. 자, T-8S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컨베이어 끝은 몇 번이다? M10번이다.
M10번인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컨베이어 바로 밑에 뭐가 들어간다? 금속, 비금속, 비금속 판별.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설명문 추가해서 금속, 비금속 판별을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아까 좀 전에 배운 용량형 유도형을 활용한 금속과 비금속 판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M1 금속, 비금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용량형 금속, 유도형, 용량형 유도형, B접점, 용량형 A접점, 다음과 같이 금속, 비금속 판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녹색 램프가 점등, 비금속일 경우 녹색 램프가 0.5초 간격 전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램프랑 드릴 모터랑 컨베이어를 여기 선까지는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여기서? 자, 먼저 컨베이어가 몇 초죠? 8초죠? 그 8초짜리 타이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과 10번 사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베이어다가 M9에서 M10번이죠? M10번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릴 실린더가 언제 전후진할 때 그때 드릴 모터가 언제 구동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릴 모터가 언제 구동되죠? 공급 실린더 A 실린더가 후진한 다음에 1초 후다. 그러면 A 실린더 후진한다. A 실린더 후진한 다음에가 M3인데 1초 후가 M4니까 M4부터 뭐다? 자, 그 다음에 후진을 완료하면 드릴 모터 정지한다. 그러면 후진 완료했을 때가 B가 후진 완료했을 때가 M7이죠. 그러면 뭐부터 언제까지다? M4에서부터 M7까지 되면 여기서는 뭐다? 드릴 모터는 M4에서 M7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M4에서 M7까지다. 이제는 이제 깜빡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깜빡이가 바로 뭐다? 자, 깜빡이는 노란색, 주황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초 간격 깜빡, 다시 1초 간격, 그리고 0.5초 간격. 세 개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가네요. 두 개. 1초짜리하고 0.5초짜리가 들어가. 자, 그러면 깜빡이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A1, A2, A2, A1. 그럼 이거는 뭐다? 자, 아까 뭐 T샵 이랬어. 역시 T샵 이랬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A1, 2는 1초짜리 깜빡이. 그리고 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초짜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편의상 B1으로 하겠습니다. B1, B2, B2, B1.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역시 펑션 블록을 T샵 0.5S. 여기다가 펑션 블록 불러와서 T샵 0.5S. 자, 다음과 같이 TON 펑션 블록 활용해서 1초짜리 깜빡이와 0.5초짜리 깜빡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1초 깜빡이는 전원을 공급하면 황색 램프, 적색 램프 번갈아서 1초 간격 깜빡인다 라고 했습니다. 황색 램프, 적색 램프를 가봅니다. 자, 황색 램프, 적색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1초 간격 깜빡이니까 A1을 집어넣습니다. 역시 여기다가도 A1을 집어넣습니다. 자, 번갈아서 깜빡인다.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A 접점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는 뭐 황색 램프를 A 접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A1이란 이름을 가진 A 접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A1 이름을 가진 B 접점이다. 서로 A 접점과 B 접점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번갈아서 깜빡인다라는 이런 특징을 살려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스위치를 누르면 황색, 적색 램프가 소동된다. 이건 어떻게 표현했지? 지난 시간에 2-1 과제에서는 어떻게 했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PB2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점등된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죠? 자, 이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녹색 램프죠?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M1이 들어갔습니다. 뭐로? A 접점 M1으로 녹색 램프가 들어갔죠? 근데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램프가 소동해요. 그러면 M1이 일단은 켜지는 순간 녹색 램프가 켜지겠지만 꺼지는 순간 역시 녹색 램프가 꺼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개념이다? PB2를 눌러서 PB2 스위치를 누르면 황색 램프가 소등된다, 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직전 2-1에서는 A 접점을 집어넣어서 켰지만 2-2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A 접점이 아닌 A 접점의 반대 뭘 집어넣을까요? B 접점을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뭘로? M1으로. 여기다가 앞에다가 A 접점을 해서 B 접점을 바꿉니다. 바꿨죠? 네,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1을 집어넣습니다. M1을 역시 그럼 이렇게 M1. 그러니까 PB2를 누르고 매거진을 물품이 있을 때 PB2를 누르면 이 전체 동작이 작동이 되면서 M1이 켜질 거고 M1이 켜지면 B 접점에서 A 접점으로 바뀌니까 아무리 깜빡여도 이게 A 접점으로 바뀐 이상 황색 램프와 적색 램프는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잘 아셨죠? 자, 이제는 녹색 램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녹색 램프가 어디 나오죠? 금속, 비금속 판별해서 금속일 경우는 녹색 램프가 켜지고 비금속일 경우는 녹색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역시 지난 시간처럼 같은 램프 갖다가 이렇게 같은 램프로
금속 비금속이 갈린다면 여기다가 금속을 넣고, 금속일 경우는 그냥 켜지게 만들고 여기다가 비금속을 넣고 깜빡이게 만든다. 자, 0.5초짜리 깜빡이가 바로 뭐라고 했죠? 자, B1과 B2 중에 B1을 선택합니다. 앞에 있는 접점 번호를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B1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일 거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4번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뭐라 보다? 5, 6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6번은 의미가 없죠. 다시 리셋이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이제 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추가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추가해 봅니다. 갑자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T샵 3.5S를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가 A 접점에다가는 금속, 또 그 밑에 B접점, A 접점에다가는 역시 비금속. 그러면 여기 코일에다 뭘 집어넣죠? 자, 컨베이어 끝이 몇 번이었죠? M10번이었죠? 자, 컨베이어 끝 M10번보다 다음 번호, 컨베이어 끝 번호 M10번 그 다음 번호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느냐? M11을 집어넣습니다. 자, M11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M12를 집어넣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M10번에서 일단 컨베이어가 끝에 끝났으니까 그냥 한번 이어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이 M11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M11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겠어요? D를 전진시킵니다. 그래서 M11로 D를 전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1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M11을 집어넣으므로 D 전센 M11, M12, M1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M11로 D를 후진하죠? 역시 M11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D 후센 M12, M13 역시 M13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끝났네요. M13, 자, M13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M13으로 자, D 실린더에 의하여 물품을 적재하고 컨베이어는 정지하고 모든 랩을 소등한다. 무슨 말이에요? M13에 의해 전체가 초기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바로 직전 과제에서는 컨베이어의 끝번호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M11이었나 12였나? 자, 그걸로 여기다가 컨베이어 끝번호로 여기다 초기화를 시켰다면, 이번에는 D 실린더, D 후진 센서에 의해 나오는 D 후진 센서에 나오는 D 배출 실린더 끝번호는 M13으로 전체를 끝낸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13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왜 뜬금없이 금속 비금속 이렇게 병렬 연결이 나오고 왜 3.5초가 나오죠? 자, 잠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산자동화 기능사 실습 장비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강조한 말은 금속과 비금속을 검출하는 식, 그 이후에 그 식에서 나온 M 관련된 릴레이 신호, M에 관련된 코일 릴레이 신호와 몇 초 차이다? 약 3.5초 차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자, 어떤 게 3.5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송출 실린더에 의해서 물건이 송출이 돼서 여기에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별을 할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랑 금속 비금속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작성해 봤죠. 그래서 여기서 금속과 비금속 둘 중에 하나가 판별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컨베이어가 전개를 하는데 약 3.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별을 해서 컨베이어로 송출을 해서 D 실린더에 의해 3.5초 후에 여기 배출박스로 배출이 되게끔 해라 라는 조건의 어떤 과제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이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속 비금속 용량형 유도용 센서에 의해 금속과 또는 비금속이 검출이 된다면, 금속에서 용량형 센서 유도용 센서가 있는 그 시점과 D 실린더가 전후진하는 그 컨베이어 시점이 약 몇 초다? 3.5초다. 그래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딱 전개를 하다 보면은 판별을 하고 약 3.5초 뒤에 D 실린더가 전후진을 해서 배출 상자에 배출을 적재를 하고 끝내야 되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둘 다 모두 D 실린더에 의해 적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거를 먼저 동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동작을 하기 전에 역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구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메이크 완료를 해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R을 클릭을 합니다. R을 클릭하면 실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깜빡이를 보는 겁니다. 자, A1과 B1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A1 같은 경우는 1초 단위로 깜빡깜빡 하고요. B1은 0.5초 단위로 깜빡깜빡.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황색과 정색과 깜빡여야 된다라는 거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황색 램프와 적색 램프가 번갈아서 깜빡이죠?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여기 A1 이름을 가진 이름 다른 접점을 보세요. A1 A 접점과 A1 B 접점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색 램프와 적색 램프가 번갈아가면서 깜빡이고 있네요. 자, 이거를 그러면 바로 생산자동화 실습 장치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접속쓰기 모니터 시작을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적색과 황색 등이 번갈아서 깜빡입니다. 푸시 버튼 2 스위치를 누르면 깜빡이던 게 꺼지면서 이렇게 물품이 전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5초의 거리. 다음과 같이 D실린더에 의해 금속 물품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금속 물품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은 녹색 램프가 0.5초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D실린더와 함께 D실린더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응용동작 1번에 대해서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 봤습니다. 응용동작 제어 흐름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두 가지 과제 모두 물품을 공급하고 이거를 드릴을 가공하고 그리고 물품을 송출하고 이거를 컨베이어를 전개를 하다가 금속과 비금속을 판별하는 것은 모두가 두 개의 과제가 모두 공통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첫 번째 과제를 했던 것은 컨베이어 끝에서 쭉 가다가 컨베이어 끝에서 저장 박스에 저장이 되는 과제였고요. 반면에 두 번째 과제에서는 물품 배출, 그러니까 배출 실린더라고 하죠. D실린더에 의해 배출 박스에 저장되는 그런 과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응용 동작 1번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저장 박스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배출 실린더에 의해서 배출 박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제어 흐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형성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읽고 빈칸 접점에 들어갈 즉 어떤 접점 번호, 접점 이름이 들어가는지 네임드 변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왼쪽에 빈칸 한번 읽어볼게요. 금속 물품인 경우 배출 박스에 저장을 하고 비금속 물품인 경우 저장 박스에 저장을 한다. 자, 아까는 금속과 비금속 모두 배출 박스에 저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기억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A 접점이 자 여기 마우스 한번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A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병렬 연결이 돼서 A 접점을 이미 들어갔고 금속과 비금속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금속만 들어갑니다. 그럼 비금속은 어디 들어갈까요? 금속을 검출하면 본 LD에서는 금속이 검출이 되면 D실린더가 전후진을 해서 배출 박스에 저장을 하고 반면에 금속의 조건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그대로 컨베이어 끝에 전기가 돼서 저장 박스에 저장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응용 동작 1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속, 비금속 모두 배출시키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금속 또는 비금속 둘 중에 하나가 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5초 타이머 앞에다가 A 접점 금속을 넣고 반면에 비금속이 배출이 될 때는 비금속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시 학습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 동작은 기본 동작대로 그리고 응용 동작은 응용 동작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한 LD 파일에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모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LD에 작성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 안내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저희 청주 하이텍 고등학교 학습 게시판을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차 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